비즈니스 들어서 모은다.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좋은 비즈니스가 있고 좋은 재료가 있으면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알파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 따라가는 거 안 좋아한다고. 알파제는 철저하게 뉴스가 아니라 돈의 힘을 쫓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돈의 힘은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결국에 들어오잖아요. 결국에 개인들이 열심히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개인이 7천억을 받았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알파제가 리뷰만 하면 오른다 공식이 이번에도 유효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고,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고, 항상 이야기 드릴 때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고, 이번에도 이거 제가 좀 굉장히 어제 이야기 드린 게 조급한 마음이 있다, 치고 나오면 따라붙을 생각이 있다라고 했는데 센트럴 수급 미쳤죠. 누가 제약바이오가 대장에서 올랐대. 대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스트롱큰 애들이 올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형, 그 다음 소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본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영상 업로드 안 해가지고 시장 정리해 드릴 겸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조금 지켜보다 보니까 과연 제가 아침에 올려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있던 걸까? 라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되게 불안해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 않았나요? 여기서도 이거 제목 자체가 코스닥의 왕자 전쟁이잖아요. 이 왕자 전쟁이 무슨 말이겠어요? 업종 간의 주도주 싸움이라고 하는 키워드잖아요. 이 코스닥의 왕자 전쟁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섹터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게임이 있다 치십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이거를 고루고루 들고 있으면은 지금 코스닥의 왕자 전쟁, 즉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 주도주가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루는 얘가 오르고 하루는 얘가 오르고 하루는 뭐 얘가 오르고 하루는 얘가 오르고 소외되는 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자꾸 시장의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는 어느 한 섹터에 몰빵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바이오, 이 네 개 중 하나에 어느 섹터에든 몰빵이 되어 있으니까 어제 같은 날 조금 내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아 반도체 왜 올라가, 아 반도체 올라가 짜증나, 아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저는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BBIG 중에서 얘 없습니다, 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좋게 보고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왕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서 얘가 세자고 얘가 이 왕자, 요 정도 급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저하게 바이오에 치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다, 알파제는. 근데 어제 쉬었다고, 얘가 어제 좀 치고 나왔다고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너무 심리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식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 드린 거예요. 뭐 반도체랑 기술주 오늘 AI 오늘 셌죠. 아침에 셌다가 오후에 좀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서 AI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도체는 여전히 강했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장 저는 틈틈이 좀 보긴 했는데, 그리고 일일이 뭐 바이오 괜찮아요, 바이오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알려드렸으니까. 가파제, 농포천년 뭐 이런 말 하시잖아요. 믿고 가세요. 잘 맞춥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부채 한도 협상 이거 뭐 이제 바이든이 G7 끝나고 복귀를 할 텐데, 아마 다음 주에 나스닥이 조금 쉬어갈 흐름이 있습니다. 나스닥 쉬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 텐데, 나스닥이 쉬는 이유는 아마 요거에 대한 난항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30일에서 31일 요 정도까지는 가야지 뭐가 해결이 될 겁니다. 뭐 표결 기대감 이런 거 있을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정치적인 거를 쉽게 판단하고 뭐 이럴 수 없지만, 통상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쉽게 표결한다고 해서 바로 막 쿨하게 막 오케이 뭐 올려줄게 막 공화당에서 쉽게 넘겨주고 막 이런 거 없거든요. 뭐 어떤 딜이 있으면 모를까? 요 딜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이렇게 환율이 어제도 빠졌는데도 1325원이에요. 좀 더 빠지지 않았어야 됐을까? 우리 시장이 이 정도 올랐으면은. 요거 어쨌든 경계감이 조금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 단기채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경계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이 마냥 올라가진 않을 거다. 큰 방향은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데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요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요일 아침, 근데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죠. 금요일 장을, 우리 장과 미국 장을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수익률 게임 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섹터 이렇게 중에서 뭐 여기 몰빵하라고 시켰나요? 여기 몰빵하라고 시켰나요? 바이오에 몰빵하라고 시켰나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믿고 기다려야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까? 좀 심리 컨트롤 안 되는 분들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찰리 먼거의 말들. 찰리 먼거가 누군지 아시나요? 워런 버핏은 다 아실 거예요. 워런 버핏의 운명 공동체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그리고 찰리 먼거는 부회장입니다. 근데 버핏과 투자의 철학이 똑같아요. 결국에는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물론 우리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왜냐면 주도주가 항상 바뀌니까. 약간 투기성도 있고 또 파생 시장의 영향력이 원체 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여러분이 자 볼까요? 뭔가 정확히 예측한 적이 없다. 예측으로 돈 벌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 하죠? 좋은 비즈니스 들어서 모은다고.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좋은 비즈니스가 있고 좋은 재료가 있으면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잔잔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알파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 따라가는 거 안 좋아한다고. 이런 찰리 뭔가의 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기다림이야말로 투자를 듭니다.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바이오가 한번 3% 갔다가 시장 올라가는 살짝 떨어지니까 멘탈 나가고 그리고 어제 반도체가 주도주 해버리니까 와씨 바이오 아닌가? 반도체 따라 붙어야 되나? 막 이런 댓글들 달리고 이러는데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비즈니스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검증만 계속 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합니다. 내 종목이 안 올라갔을 때 과연 내 종목이 소외를 당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불안할까? 얘 못 갈까? 외면당할까? 재료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심이 많이 가고 약간 확인이 안 되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때 가서 손절 같은 거 생각하고 아니면 갈아타기 아니면 일부 차익 뭐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비즈니스에 문제가 없다면 뭔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 이거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5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냐고. 진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을 이게 SSD 지금 옛날에는 HDD라고 하드디스크 쓰다가 이렇게 넘어올 때 제가 요거에 이제 케이스를 만든 회사인 한양 디지텍에 투자 장기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5,000원에 들고 있다가 거의 한 11,000원 좀 위에까지 해서 팔았는데 투자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투자율이 한 100%좀 넘어갔죠. 근데 이거를 들고 있을 때 여러분은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보통 3년 동안 뭐 하루 만에 바이오 막 일주일 만에 100%도 가고 200%도 가는데 3년 동안 100%는 이게 좋은 수익률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 SSD의 확대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게 2016년인데 그러면 저는 안전마진으로 100% 먹고 들어간 거예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생각을 하고서 그걸 실행한 것 뿐입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좀 투기성에 가까운 좀 하락도 감안하고 뭐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를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도 하지만 안전 마진을 잡고 들어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는 SSD 투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10%는 이렇게 기다리고 10%는 약간 뭐 장기도 볼 수 있고 뭐 10%는 뭐 6개월, 10%는 뭐 1년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를 잘 하지 않아요. 정말로. 단기를 목적으로 들어왔어도 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매매법이 조금 느려요.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내심을 굉장히 강요하고 상황 대처 능력 강조를 많이 하죠. 제가 뭐 플랫폼 바이오 요거 좀 여러분 관심 많으신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 대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가 바이오가 갈 때 주도주가 아닐 것 같으면은 좀 더 유리한 계열 쪽 요런 애들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섹터 바이오 내에서의 섹터 요렇게 들고 있던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대처를 한 겁니다. 물론 인내심 가지고 플랫폼 바이오 가지면은 결국에 갈 수 있겠지 바이오 내에서도. 근데 지금 당장 사이클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서두에 좀 길어졌고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 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알파제는 철저하게 뉴스가 아니라 돈의 힘을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돈의 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들어오잖아요. 결국에 개인들이 열심히 팝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개인이 7천억을 팔았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오늘 하루만 그랬을까?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얘네는 항상 일관된 포지션을 가져갔었어요. 최근에 22년 6월부터 코스피를 매집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방을 안 본 거예요. 하방 아닌 것 같다고 조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결국에는 2537이에요. 제가 2525 넘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반등이 아니다. 추세 전환이다.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적인 조정도 끝난 거라고. 이제 위에 봐야 된다고.
일단 2700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2700 위에 훨씬 보고 있는데 그 위에 얘기하면 소설될 수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2700 찍고 나서 제가 업사이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코스피가 더 좋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코스피가 지금 잘 가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코스닥 세팅이에요. 코스피를 세팅하는 거는 뭐냐면은 추후에 하락장이 나올 때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스피는 그래도 방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도주는 빠지고 주도주 이외에 해치 종목들이 코스피 위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코스피에 속한 해치 섹터가 뭔지 이거 본질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하락장이 나올 때 저는 코스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안 올라간다고 수익률이 안 날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오늘 보시면 코스닥 0.7%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안 올랐다고 하시지만은 0.9%나 오른 겁니다, 여러분. 제약이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종합지수 대비 그냥 잘 올랐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반도체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제약바이오가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올랐다고 볼 수 있냐고요. 올랐다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착시효과에 대한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 반도체가 올랐는데 제약도 올랐어. 그럼 뭐가 빠졌을까? 2차전지. 얘네가 돈 뱉었잖아.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코스닥 입장에서는 안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횡보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코스닥은 뭐라고 이야기 드리나요? 박스라고, 박스. 이거 지금 박스권 위에 갇힐 거라고, 신고가 못 만들 거라고, 당장은 조금 걸릴 거라고, 시간이. 근데 코스피는 뭐라고요? 아, 신고가 쭉 갈 거라고 하잖아, 종합지수가. 이거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봐드렸습니다. 파생시장은 반도체 수급 논리에 의해서 조금은 이렇게 뭐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뭐 크게 시장에 관여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근데 최근 시장이 빠질 때마다 조금 파생 시장에서 관여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 의미 갖기는 어려웠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 아까 환율 얘기도 드렸는데 환율 좀 이렇고 빅스 그리고 지금 걸리는 게 채권 수익률 상당히 이거 거슬립니다. 이게 지금 이게 아마 이번 달 말 5월 말까지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요거 때문에 얘네가 조금 이렇게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그때까지는 조금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런 거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시장은 이제 잠깐 한번 치고 올렸는데 쉬었다가 다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흔들기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6월달 되면은 그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좀 그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있고 제가 여태까지 이거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한눈에 보려고 나스닥의 이제 주요 섹터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한번 모아놨는데 어떤가요? 퍼릇퍼릇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살짝 퍼릇퍼릇하죠. 상승하는 것들도 뭐 0.7%, 0.15% 이런데 나스닥은 0.2%밖에 안 받았어요. S&P, 다우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주요 종목들이 웬만큼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이런 거 빼고는 마이크론이나 그러면 어딘선가 강한 섹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강했을까요? 자, 한눈에 보기에도 빨갛죠. 심지어 이 플러그 파워 수소주 빼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약 바이오가 금요일 미국장에서 올랐다고. 이거 왜 올랐는 줄 아세요? 목요일 날 바이오가 쉬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바이오가 쉬었다고. 이게 언제 흐름이야? 우리나라 목요일 장중이랑 금요일 흐름까지도 이어진 거잖아요. 그럼 월요일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겠냐고. 아, 답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정도까지 정답을 다 이야기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합지수부터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종합지수 일단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확인하는 건데 2525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요걸 지나면 추세 상승이 돼서 요거 신고가 뚫으러 갈 거다. 어떤가요? 신고가 뚫으러 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대만, 니케이, 일본 요거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 이거 보시면 대만도 박스 뚫어 있죠. 니케이 뭔가요? 니케이는 거의 니케이 자체 지수가 거의 신고가를 만들고 있죠. 근데 노란 시간을 떠가지고 니케이도 실대가 됐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정도가 조금 글로벌 증시에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 여러분 유럽 증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증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코로나 이후 올랐다가 22년 금리 인상 이렇게 나오면서 빠졌다가 지금 거의 신고가 만들러 가고 있어요. 프랑스도 신고가거든요, 지금요. 프랑스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여러분이 체감하는 것보다는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뉴스에 너무 많이 휘날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못 가다 보니까 조금 미국 반도체랑 관련돼서 연동성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 커버치로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2019년 퀀트가 깨진 순간 2000년대 초반의 퀀트 요거 따라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자리가 저 어딘지 알고 있어요. 라고. 이 콘텐츠는요. 제가 멤버십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멤버십 영상 1번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노출하지 않을 생각이라서 요거에 따라서 아마 요거대로 갈 거예요.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나 스탠스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더 명확해졌다. 제가 원래는 요걸 보고 있다가 2019년 컨트를 한번 우려감 때문에 좀 찾아가지고 맞춰봤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줄곧 이야기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박스 만들던지 요렇게 올라와서 박스 만들던지 그냥 이렇게 박스 만들던지 이거 박스권 갇힐 겁니다. 코스닥은. 근데 코스피는 좀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반도체주가 올라가도 얘를 이렇게 끌고 가진 못해요. 코스닥 지수를. 결국에는 여러분 코스피는 반도체가 가능하거든요. 주도주로. 근데요 코스닥은요 반도체만으로는 시장을 이렇게 땡길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결국에는 바이오가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박스권 상단까지. 얘가 올라올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도 뭐랬어요? 이거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나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거리다가 이렇게 요 바닥 라인 잡았잖아요. 지금 이 추세. 이 추세를 타다가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세로는 아마 미국장 보면은 월요일에 당장 바이오가 조금 좋은 모습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금방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자체, 음봉 자체가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HLB 발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한 거니까 이거 빼면 이거 날리면은 그냥 뭐 요렇게 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요렇게 따져보겠고 이번에는 이거 그냥 무난하게 뚫지 않을까 싶습니다. 8500p 제약 업종.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완전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걸릴 정도 기회를 안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 못 따라붙습니다. 그거 하나 이야기 드립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잠깐 뭐 이야기 드려보면 이렇게 제가 박스 요거 뚫으면은 12250 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 뚫었죠. 그리고 혹시 모를 상승세기 요거 급락 나올 거 12500 뚫으면 된다 그랬는데 12500 안착시켜 놓고 양봉까지 뽑으면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나스닥도 조금은 쉴 때가 됐다. 어떻게 쉬냐? 기간 조정 옆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나스닥이 쉴 가능성이 있다. 왜냐? 기술적으로 지금 좀 걸리는 자리 왔잖아요. 여기 지금 이거 선 보이시죠? 얘가 지금 상승 전에 걸리는 자리 왔어요. 여기서 뭐 걸렸잖아요. 살짝 얘가 열릴 틈이 필요하다. 이렇게 열려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치고 가는 흐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농하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땡기면은 이거는 이제 안 붙이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타기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박타기.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이니까 뭐 아무튼 나스닥 걱정하지 말자. 지금 이제 나스닥도 쉴 만큼 쉬고 흔들 만큼 흔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가격 조정, 여기서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지금 조정의 두 가지 흐름이 잘 나와줬죠. 이번에는 상승 나올 때 상당히 좀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종목 이야기 들어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어제 개인이 7천억 털렸고요. 하이닉스에서 1,000억 털렸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에서 1조가 넘는 금액이 털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서만 개인이 8천억이 넘게 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피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갭으로 뚫어버린 아주 멋진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기간까지 삼성전자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은 진작에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했죠. 이렇게 보시면 하단 보시면 여기 5만 원대부터 이거 외국인이 계속 떨어져도 사고 빠져도 사고 그냥 조금 매수세를 멈춘 거지.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사서 땡기고 내려오는 거 할 때는 좀 매수 기다렸다가 또 땡기면서 물량 늘리고 횡보하면서 물량 계속 늘렸죠. 그러니까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장 반등 나온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설마 이렇게 빠지더라도 외국인이 매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빠질 거였으면 이 상단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물량이 줄어들었어야 됐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에코프로에서 오늘 350억 또 샀습니다. 개인이요. 자, 개인들 어떡하려나 모르겠습니다. LNF는 원래는 25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거 투기예요. 이건 답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LNF 빠질 때 방금 한번 나온다 그랬는데 200일선 언저리 왔으니까 여기까지라도 26만 원까지라도 반등은 하겠지 라고 했는데 야 26만 3천 원 찍고 죽었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빠지면 반등 한번 나올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21선이라도 만나는 거 보고 여기서 손절 치라고 했잖아. 손절 치고 나니까 이제 죽으러 오지.
이번에 200일선 지지할란가 모르겠네. 여기서 이건 요렇게 가던가 아니면 빠졌다 쑥 올라와서 요렇게. 아무튼 뭐 200일선 언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LNF도. 언제까지? 이번 하반기까지. 하반기 이내는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금양이랑 TCC 스틸 뭐 이런 애들은 한참 더 죽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셀트리온 제약으로 좀 꼬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얘가 더 이쁘죠? 제가 여기서 66,200원에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야기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치고 올라온 거 보고서 죄송한데 이거 매수 기회 안 줄 것 같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쉬는 흐름 안 나올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예요? 씨라도 빠지면은 난 여기서 살 거라고. 이거 기회라고. 쫄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종가상 고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마 월요일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월요일뿐만 아니라 제가 이거 목표가는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해 얼마까지 갈 거라고. 이거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재료가 많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뭐 그렇게 이야기 드려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조정받고 쉬다가 이제 잘 돌려 나온 모습 이렇게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에이벨, 네오캠 뭐 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오캠이 먼저 올라가 있었죠. 빠지지 않는 거 보고서 에이벨 그리고 알테오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알파제가 리뷰만 하면 오른다 공식이 요번에도 유효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고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고 항상 이야기 드릴 때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고 근데 이번에도 이거 제가 좀 굉장히 어제 이야기 드린 게 조급한 마음이 있다. 치고 나오면 따라붙을 생각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시장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아깝다. 근데 지금도 붙을 생각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붙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사실은 변경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유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제 포트폴리오를 좀 믿고 한번 기다려 보다가 좀 타임 나오면 왜냐면은 이 알테오젠이 도망을 가더라도 제가 가진 종목이 올라가는 그 수익 퍼센티지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6만 원을 간다. 4만 5천에서 그러면 대충 한 30% 오르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6만 원을 가기 전에 제가 가진 종목이 30% 이상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그 6만 원을 사더라도 제가 가진 종목이 50% 오르고 나서 알테오젠을 넣으면 그게 이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다. 지금 제가 가진 종목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지온 이거 보면은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좋은 오늘 상승을 보여줬어요. HLB보다는 이 메지온이 올라주면은 아직 바이오가 괜찮다. 바이오 갈 가능성 높다. 이걸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 드렸잖아요. 노란식을 나왔으니까 쉬었다가 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쌍봉 칠까봐 무서웠던 건데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메지온도 이 정도면.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메지온도 나올 단계가 있고 하락보다는 좀 횡보하는 모습, 쉬는 모습을 보일 뿐이지 뭐 죽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HLB도 200일선 위에 잘 안착시켜 놓고 뭐 바로 이렇게 땡기긴 쉽지 않겠죠. 근데 뭐 이렇게 흔들다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좀 HLB 뭐 잘못 샀나요?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것도 DB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유튜버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커버를 많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DB를 검색하잖아요. 유튜브 창에. 그럼 제 영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많진 않지만 이거 제가 보기에 혈액형님들이 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수급 논리도 그렇고 조금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해요. DB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수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들어온 게 개인이라고 한들 한 방에 털릴 수 있습니다. 하루면 털려요, 이거. 이거만 이야기 드릴게요. 충분히 이게 설명이 됐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좀 수급 괜찮은데 여기서 빠진 다음에 제가 아마 요렇게 한 두세 달 만들 것이다. 횡보 만들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진지하게 보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면 그냥 사야 돼요. 이건요. 가격 메리트 때문에. 왜냐면 빠지면 올라와서요. 횡보할 거라. 이거 올라오는 거 먹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수원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이거 지금 그 소송해가지고 합의 본다고 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다. 나와가지고 좀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간에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그런 뉴스로 잠깐 올라왔는데 좀 횡보한 다음에 가치적으로 올 때가 이번 하반기 중에 있을 것 같다. 이 친구가 이슈가 아니라 가치적으로 진짜 원전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들 위주 한번 볼까요? 제가 반도체 중에서 장비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뭘 좋아한다고 했죠? 어닐링 하는 애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오테크니스 어떤가요? 오늘 뭐 9%면은 반도체 상승, 반도체 지수가 5.82% 올랐으니까 거의 2배 올랐죠. 이오테크니스는 그냥 얘를 이름 바꿔서 불러도 돼요.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래 이 오테크니스가 있다. 얘가 한 배 오르면 얘는 1.1배 정도 움직이잖아요. 우선주가 조금 더 좋잖아요. 뭐 배당 수익률까지 따지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종목이지만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한 1.4에서 1.6배 정도로 상승폭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많이 빠지고 그만큼 많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주식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은 삼성전자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이오테크닉스 사면 돼요, 솔직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에 좀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다고. 얘는 그냥 삼성전자라고, 삼성전자. 난 그래서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 사고 싶으면 그냥 이오테크닉스 삽니다. 그게 편해요. 이런 거 좀 힌트 드려보이고. 그리고 HPSP 제가 좋다고 했죠. 얘는 뭐 미리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 밖에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그리고 PSK까지 이렇게 장비주 오늘 다 괜찮은 모습 보였죠. 다 퍼센티지도 비슷하게 움직였다. 얘네가 다 삼성전자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램 값이 이제 돌려서니까 장비주 확대가 되겠죠. 뭐 TCK 요 정도가 조금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못 올랐는데 얘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미리 오른 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 들어오는 것 같고 200일선 저항선이 있는데 요거 200일선 이렇게 뚫었다가 제가 보기엔 이거 TCK는 조금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나중에 요거 살 건데 아마 이 200일선 제가 얘기 드린 매매법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얘가 이렇게 해서 뭐 난리를 치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다가 요 돌리는 흐름에서 200일선을 터치하면 200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요런 구간에서 좀 매수 포착을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 이런 거 좀 좋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보다는 이야기 드린 게 동진 세미캠이랑 하나 머티리얼즈 이거 괜찮다고 했죠. 왜냐면은 반도체를 할 때 저는 항상 그거예요. 과연 얘네만이 가능한 기술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반도체주 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하나 머티리즈의 실리콘 기술은 얘네만 갖고 있잖아. 동지세미카 소재 기술 얘네만 갖고 있잖아. 동지세미캠이랑 하나 머티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당연히 얘네가 오르는 게 기본이다. 그리고 제가 기판이나 DDR5 뭐 이런 쪽이랑 하나 찍었죠? 못 찍었나요? ISC에 찍었잖아. 뭐 이렇게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물론 어제는 목요일 장에는 아비코전자 그리고 TLB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근데 저는 그래도 ISC가 지금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 ISC는 더 갈 것이다. 뭐 진짜 반도체 하고 싶은 분이 조금 물릴 거 감안하고 나눠서 난 눌리면 더 사겠다 이런 마인드면 저는 그런 마인드면 HPSP 뭐 그 기타 장비주들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ISC까지 요 정도 보겠다. 얘는 왜냐면 쫄릴 게 없는 게요.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총이 올랐는데 8,200억이거든요. 근데 25년 사이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살짝 정체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실적들을 반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아마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ICC는 하는 사업이 그래요. 소켓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 요 정도 750억 정도인데 이게 퍼를 따지면은 10배가 좀 넘는 퍼잖아요. 내년 퍼로 따지면은. 근데 25년 업사이드까지 따져오면 880억이에요. 그럼 지금 퍼 10배가 안 되는 전망을 컨센서스를 이제 수주 받은 거랑 대비해가지고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PR이 10배가 넘게 볼 수밖에 없어요. HPSP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고부가 가치에 있는 반도체주를 좋아한다. 반도체주 보면 막 3배에서 5배짜리 퍼 있는 어, 종목들도 많잖아요. 이게 보통 장비 소재주 이런 종목들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대체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는 대체가 불가한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점의 효과, 즉 고밸류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이쪽이 좀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좀 약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면요. 반도체주를 할 때 저는 우리나라가 강한 게 디램이잖아요. 뭐 서브용 디램이든 뭐 그냥 메모리 디램이든 다 그런데 비메모리 얘는 결국에 뉴스발이라고 지금 반도체가 가고는 싶은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먹거리인데 얘가 지금 올라가는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자꾸 비메모리 투자 이런 뉴스로 올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쪽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근데 OLED도 똑같아요. 마치 애플이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수주 나온다 뭐 한다 하면서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디램 관련주들이 한번 오른 다음에 그 다음 후발로 갈 가능성이 커요. 항상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은요. 장비, 소재, 패키징, 후공정, 그다음에 비메모리 이런 애들이랑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막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경비도 뭐 증착, 각, 노광 우리나라 없죠. 세정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세정주를 옛날에 건드려 봤었는데 얘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웬만하면 증착 관련된 주식들만 많이 합니다.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알파제는 반도체 주식이 없다. 지금 현재 하나 갖고 있다. 반도체 주식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비중 10%가 안 됩니다. 한 7, 8% 되는데 그거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수급 미쳤죠. 이거 보세요. 이런 식이라고 지금 누가 제약바이오가 어제 장에서 안 올랐대 이렇게 지금 대장들이 끌어주고 있는데 원래 대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대장 시총 큰 애들이 올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형 그 다음 소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지금 소형 바이오 들고 있는 저도 어제는 그렇게 뭐 재미는 없었지만은 미리 올라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얘네가 가면은 어느 순간 분위기가 훈풍이 불면서 급등 형식으로 분명히 얘네보다 좋은 승률로 따라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도 뭐 기간 있게 좀 잡아주고 있고, 근데 HLB는 결국에는 이 공매도 쇼커버, 종합지수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 세트리온 쪽으로 쇼커버 들어오면은 패시브 자금이 이쪽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네 어쩔 수 없이 이거 들어오는데 이때는 공매도 많은 HLB나 알테오젠, 네오켄, ABA 이런 애들 공매도 빨로 한번 축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뭐 이런 애들 플랫폼 다 수급 좋죠. 그리고 다른 좀 조그만 종목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아까 그 1조 원저리의 플랫폼 바이오나 HLB, 메지온 아니면 뭐 한미, 세티론 이런 계열 빼고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딱히 없죠. 강한 움직임이 없는데 얘네도 그 상위 주들이 올라간 다음에 기다리면서 이 중소형으로 이렇게 가던 애들이 이렇게 치고 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또 얘가 쉬거나 이렇게 밀리면 상위 주들이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교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있고 IT가 있고 요거 어제도 이야기 드렸는데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는데 얘가 주인공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얘는 이등주라도 오를 거니까. 그리고 바이오가 대장주 한다? 괜찮아요. 반도체도 오른다니까요. 어, 누가 주도주인지 누가 완전 대장인지 그건 몰라요. 근데 갈 때 같이 간다고. 음.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고 여기서 게임까지 껴주면 바이오 올라가고 좀 IT도 온라인 상태고 얘네가 쉬어야 되는 구간이 들어가면 얘는 따로 올라온다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려면은 의료기기 같은 거 굉장히 시세가 좋았거든요. 얘네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 끌고 가도 좋은 그런 섹터이긴 한데 이제 이 돈이 아마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AI도 한번 튀어줬는데 이거 오후장에 윗꼬리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도 이제 테마로서 올해는 재미없다는 게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거예요. AI가 추세를 만들어서 가기에는 지금 IT나 바이오가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얘는 지금 뭐 크게 모멘텀도 있고 얘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의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지금 투자하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지금이야 뭐 반도체가 막 부각되고 썸네일에 노래가 붙이고 그동안 바이오에 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반도체 이럴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게 투자자들 다 반도체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그널로 하나 흘리는 걸 수도 있다고. 결국에 주인공 얘가 될 수 있다. 왜냐? 반도체 주식에선요. 코스닥 시장에서 얘 같은 주인공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뭐 알테오젠, HLB, 메지온 뭐 이렇게 좀 대장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한해서. 왜냐면은 반도체 대장들은 전부 다 코스피에 있잖아.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고 코스닥은 바이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코스닥의 반도체가 막 올라가도 바이오는 최소한 반도체만큼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근데 바이오가 간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바이오만큼 수익률이 못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주도주다. 근데 얘가 100%가 올랐어요. 그럼 바이오도요. 얘가 이등주임에도 불구하고 100%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 주도주로 가잖아요. 그럼 바이오는 300% 가요. 근데 반도체는 50%밖에 못 간다고. 이런 식이라고. 수익이 나요. 반도체에서도 바이오가 주도주라도. 근데 50%밖에 못 나.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IT가 주도주라도 뭐 바이오가 소외만 당하는 종목들만 잘 피하면은 반도체만큼 수익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한테 자극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은 사람은요, 자극적인 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 드리면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적응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벌써 두 분이나 저한테 슈퍼 땡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콘텐츠 영상 댓글에다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를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연구를 할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루에 거의 콘텐츠 하나 만드는 게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사실은 뭐 종목 발굴하거나 제 연구를 하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유튜브의 수익 창출과 그리고 알파제 개인 매매의 수익 창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얘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전 이거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유튜브를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얼마큼 유튜브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언젠가 분명히 또 피드백을 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댓글과 응원 그리고 제가 어제 바쁘니까 저 대신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또 대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끼리 알파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런 댓글들 너무 저 대신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항상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 응원만큼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알파지 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아마 내일 저녁쯤에 라방 한번 준비해 볼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얘기 조금씩 하고 주식 얘기도 조금씩 하고 한번 테스트 겸 해볼 테니까 또 재밌게 시간 보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